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X집합 조져 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되죠.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온 치역 부분들도 X집합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 이거는 항등함수니까요. 뭐 자기 자신 그대로 다 나온 거니까 함수가 되겠고, 절대값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들은 0하고 1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제곱도 역시 0, 1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고, 다음은 어이구 대입을 하게 되면 1 대입할 때 루트 1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X집합이 없죠. 이런 건 함수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대응할 원소가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역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안 되는 부분들 1 대입했을 때 대응해야 될 원소가 좀 없는 이런 부분들은 함수가 안 된다. 함수의 기본 정의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해달라. 그런 다음에 g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야 될 때 이 값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게 현명하죠. 만약에 a다라고 해주면 이것은 이제 원래 함수로 가서 보면 fa를 대입해주면 2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좀 이용하면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퀄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a는 이퀄 2항 시켜서 2분의 5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을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그런 방법,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 조금 이해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리함수 중 점근선의 교점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점근선 x는 이제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1번 문제 풀 때 x는 1 되겠고 나누기 할 때 값이니까 뭐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두 번째 거는 x는 1 y는 2 옳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벌써 답인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x는 1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 y는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이쿠 1번이 좀 교점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점근선 조사에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4번도 이렇게 분모 0 만드는 값 이건 뭐 나누기해서 2 튀어나가 있으니까 y 값은 점근선 2 이렇게 5번도 1에다가 2 이렇게 되는 부분들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점근선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빨리 구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함수 fx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기억을 풀 때 c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어이구 c 사라지고 그 다음 d가 0이 아니니까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당함수다. 당연히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뭐 c 값이 0이 아닌데 ad-bc가 0이다. ad는 이퀄 bc다 이런 걸 좀 이용해가지고 식을 좀 뭔가 좀 변형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fx c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c는 그대로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쯤에서 h만 하나 좀 소거할까요? a를 소거하면 d분의 bc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cx 플러스 t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분자 부분에서 일단 b 공통 보이니까 b 공통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d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cx에다가 플러스 t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cx 플러스 d 이분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게 좀 약분해서 d분의 b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ad-bc 이게 좀 같아지게 되면 아이고 문자들이 좀 이렇게 약분해서 좀 사라져서 숫자만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되가는 그런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ad-bc가 또 0 되면은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아이쿠 모두 있었죠. 맨 처음 이제 C 값이 또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C 값이 0 되게 되면 0 되게 되면 당함수가 돼 버리니까 당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려면 C가 또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필요 조건에서 좀 C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이론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기억, 니은을 풀면서 디귿은 이렇게 조금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디귿은 자연스럽게 좀 풀이 또 가능한 거니까 기억, 니은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학습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의역과 지역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뭐 무리함수 2x-6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좀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죠.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랬을 때 지역 부분들은 여기 이제 y축으로 3만큼 평이동된 거라서 3만큼 평이동하고 또 3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져가는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어이쿠 이건 뭐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되죠? 2-x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3, 4분면 방향으로 가면서 평행이동을 그러면 2만큼 평행이동하고 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치역은 또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일치가 되가는 그런 내용. 이건 뭐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그럼 뭐 2번하고 4번은 뭐 거의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숫자만 좀 이렇게 좀 바뀌어져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x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또 1보다 또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정답으로 뭐 5번이 되겠는데요. 뭐 그래프를 보게 되면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정역은 1보다 크다인데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이 다른 부분들은 5번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 무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와 주어져 있을 때 f 값을 구해달라. 함수식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러면 x 플러스 4 x좌표는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0일 때 이제 2를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2a-1 부분들 이게 이제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만 a 값이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2분의 3의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f5 값을 구해달라. F5를 좀 대입해주면 9니까 3으로 풀리죠. 그럼 2분의 9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2분의 7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리함수는 역시 시작하는 점, 그 부분들은 이제 뭐 평행이동이 담겨 있으니까요. 평행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모양의 이제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쭉 그려가느냐 이 부분들이 부호를 좀 결정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fx 그래프 무리함수에 대해서 각각 문자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가 지나는 영역 대한 설명을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1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결정이 좀 다 돼 있는 거죠.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의 루트 앞에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1, 2,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를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가 그래프 모양 결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요. ax 플러스 b 부분들이 0 되는 만큼 그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거든요. 근데 A값 마이너스에다가 B값 플러스 되니까 결과 자체가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작하는 X좌표는 플러스,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결과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0을 좀 집어넣게 되면 루트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되는데 아이고 이게 양인지 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음수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하는 점이 대략 위치는 좀 알겠지만 이게 지금 y축하고 0에서만 양수에서 만나는지 음수에서 만나는지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 4분면에서 시작점은 알겠고 나중에 끝나는 점은 2, 4분면에 끝나는 거 아는데 중간에 지나가는 4분면은 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원점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 4분면, 4, 4분면, 2, 3, 4, 4분면,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쿠, 중간 과정이 좀 결정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뭐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점검해서 반드시 지나는 4분면만 정확하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유리함수가 주어지는데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다 주어진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뭐 정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정근선 x는 이꼴 마이너스 c, y는 이꼴 a 이렇게 처리인데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0,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평이동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평이동 이렇게 돼서 x축으로 2만큼 평이동인데 마이너스 c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y는 a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하고 c 결과 좀 다 알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쓸까요? C 값은 2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 A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플러스 b 이렇게 남는데 여기 이제 6 플러스 b 이 결과 자체가 6 플러스 b 이 결과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뭐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5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B 값은 또 마이너스 5였고, C 값이 2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더하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죠?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유리 함수는 그러니까 점근선을 중심으로 좀 해석해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점근선이 점근선을 이렇게 이동한 걸 보게 되면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럼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이 풀이법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를 또 평행 이동하면 그 그래프는 주어진 시간에 대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y는 equal x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 y는 equal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제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좀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면 주어진 그래프도 평행 이동돼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좀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양수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평행 이동을 좀 하게 되면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a 이렇게 평행 이동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a 값은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건데 뭐 아래쪽 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평이동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또 이번에 또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 2가 되는 거 맞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질만 좀 이해하고 있다면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유리함수의 성질,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대칭성 그죠? 대칭성 부분들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순열 조합 기호 연습이죠. n 퍼뮤테이션이 n부터 제곱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n 곱하기 두 개 하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n 곱하기 n-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6 컨비네이션 해주면 6 곱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결과가 15입니다. 라고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15가 되니까 n-1 계산 결과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n이 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순열 조합 기호 학습했는지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쿠, 상당히 숫자들이 큰데요. 1번은 n 컨비네이션 r 이 부분들이 n 컨비네이션 n-r 이런 규칙이 있는지 r하고 n-r 더하기 해주면 n입니다. 37하고 63 더하기 하는 거 100입니다. 이런 거 성질 좀 물어본 거죠. 1번 문제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 같고요. 다음은 2번은 뭔가요? n 퍼뮤테이션 r 해주면 n부터 차곡차곡 r번 곱하기 하는데 n을 한 번 곱하기 하게 되면 n-1부터 r-1번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67부터 곱하기 했는데 67 이렇게 나갔으니까 66부터 41개를 곱하기 해야 되는데 하나 이미 나갔으니까 40개를 곱하기 하겠다. 역시 맞는 그런 이론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고 세 번째는 또 뭔가요? n 퍼뮤테이션 r은 뭐죠? n-1 퍼뮤테이션 r에다가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 요 이론이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학습되는지 뭐 그래서 이제 그 공식 형태 좀 맞아준 거죠. 87 돼 있으니까 86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겠고 그 다음에 53 돼 있으니까 53에다가 한번 52에다가 53 이렇게 좀 튀어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식이 또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n-1 팩토리얼에 n-r-1 팩토리얼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r 곱하기 n-1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n-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돼 있겠고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통분할 때 n-r 곱하기 n-r 팩토리얼 공통에다가요. n-r 곱하기 된 부분들에다가 뒤에 더하기 r 부분 해주면 이게 좀 소거돼서 그러면 이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n 커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역시 또 성립합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뭔가요? 오이쿠 이거는 뭐 계산하려면은 하셔야 되네요. 49 컨비네이션 28. 그러면 49 팩토리얼 28 팩토리얼 그럼 빼기 해주게 되면은 그럼 얼마인가? 2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고 그 다음에는 28 17 28 17 또 빼기 해주게 되면 뭐 1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소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가요?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우측에는 49 17 49 팩토리얼에 17 팩토리얼 이거 빼기 해주면은 그럼 얼마인가요? 2 3 32 팩토리얼이 됩니까? 3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 10 이렇게 되니까 32 팩토리얼, 10 팩토리얼에 22 팩토리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소가되는 거죠. 그러면 49 팩토리얼 돼 있겠고 17, 17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된 부분하고 여기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좀 다릅니다라고 옳지 않은 것은 좀 4번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번 이론은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 이런 부분들은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게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뭐 이런 거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론들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아이쿠 한 문제에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등장시켜 가지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문제니까 아이쿠 신경 써서 좀 풀어야 될 요소가 좀 많은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장 펴놓고 꼼꼼하게 좀 컨비네이션과 포미테이션, 순열과 조합의 기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공식들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서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의 송이 같은 종류네요. 좀 알겠습니다. 4명의 친구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눠준다. 이 같은 초콜릿 이게 좀 신경 쓰는 거죠. 꽃을 뭐 X, Y, Z 이렇게 주면 되는데 초콜릿을 CC 이렇게 좀 할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요? 초콜릿이 좀 독특한 거니까 초콜릿 2개를 이제 한 사람에 주는 경우 그러면 모두에게 줘야 되니까 4덩어니까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초콜릿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 초콜릿을 그러면 하나씩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 그렇다면 초콜릿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다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덩어리에서 주는 그런 경우 초콜릿을 하나씩 2명에게 주고 나머지 꽃을 2송을 누가 받아야 되겠군요. 그럼 X, Y, Z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좀 나눠줄 것 같습니다. 초콜릿이 좀 독특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줬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네 덩어리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좀 네 친구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이제 초콜릿을 누가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3 곱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네 덩어리가 되면 이걸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4 곱하기 4팩토리얼 4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96까지 수가 벌써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좀 묶이는 경우가 X, Y, YZ, Z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일단 이렇게 둘 묶이는 경우가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내 친구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초콜릿은 이제 이렇게 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죠? 네 친구 중에 2친구 골라서 초콜릿을 주고 나머지 2친구는 꽃 2송이고 1송이를 좀 주면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6까지 계산할 거 그랬네요. 이거는 6이 되는 건가요? 6 되겠고 뒤에 또 2 이렇게 쓰니까 6, 6은 36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132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문제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아주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초콜릿 이 부분들이 우리를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좀 독특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구성되느냐? 초콜릿 2개를 한 사람에 줄 때 하나 주고 나머지 부분들하고 이제 꽃과 초콜릿을 동시에 같이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초콜릿을 각각 각각 사람들이 받아갈 때 이렇게 좀 초콜릿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접근한 이런 방법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는 절대 공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좀 접근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습법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가는 논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부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경우의 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 오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로 같은 9개의 의자가 놓여 있는데 네 사람이 앉을 때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좀 어떻게 적용해서 풀 수 있냐 이런 얘기죠. 풀이 원리는 뭡니까?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 뭐 의자, 앉을 의자 좀 4개 빼고 나면 5개 의자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의자를 좀 먼저 쭉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의자가 또 서로 같은 의자니까 쭉 나열을 가질 수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틈이 좀 생기는 거죠. 이 6개의 틈에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앉는다.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 그리고 나서 틈에다가 쭉 나열되게 되게 되면 이웃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30에다가 12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건가요? 정답 360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웃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루트 x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가지고 겹쳐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평행이동하게 되게 되면 뭐 더하기 빼기 옆에 가서 붙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하면 이제 부호가 좀 살짝 바뀔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러면 x 앞에 부분들은 이제 절대값이 요건 이제 2가 되는 거고, 요건 뭐 밖에 2가 되는 거고, 요건 또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절대값. 요건 역시 2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3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이건 뭐 x부호가 좀 달라져 있으니까 y축 대칭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루트 4x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이 부분들은 여기 좀 뭐죠? 평행이동 좀 한 거니까 또 역시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 루트 x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밖에 있는 마이너스 부분들은 뭐 y축으로 y축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x축 대칭하면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요. 뭐 결국은 절대값이 같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겹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더하기 b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유리함수 일단 점근선 조사하게 되면 분모 0만 들어갔으니까 x는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나누기 할 때 몫으로 얻어질 수 있으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기본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x, y는 이꼴 x 혹은 뭐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을 같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더하기 3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2입니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게 되면요 좌측을 계산 결과나 우측 계산 결과 모두 다 3이 처리되는 거니까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결과는 좀 3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대칭성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릇 A에는 2개를 담는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접시에는 적어도 1개 이상 과일을 담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A 그릇에다가 뭐 2개를 좀 담는다고 했으니까요. 5개의 과일 중에서 2개를 골라다가 A 그릇에 딱 담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 이제 3개의 과일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그러면 B, C 2개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과일을 2개, 1개 이렇게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놔서 접시에 담으면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일단 2덩어리를 만들어 놓고요. 이 2개의 덩어리를 접시에다 담으면 되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 콤비네이션 2는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계산해주면은 3 곱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뭐 6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경우 일단은 뭐 A 그릇에 담는 게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 문제의 조건들을 좀 딱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또 다른 조건에 좀 모든
적어도 한 개의 과일이 담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뒤쪽 부분들은 제가 좀 살짝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일이 3개 있고 접시가 2개 있으니까요. 요걸 좀 담는 경우를 뭐 전체 가지수 좀 구하면 함수 가지수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부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과일이 담길 접시 B입니까 C입니까 두 가지 이게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씩 좀 담겨야 되는 거니까 왕창 한 접시 왕창 가니까 접시 B, C에 담기는 이게 두 가지를 빼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설명할까 해서 잠시 좀 머뭇거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센스 있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5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혀져 있는 곳에 앉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적힌 의자의 번호의 합이 아들, 딸이 적힌 것보다 큰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앉는다. 그러면은 뭐 합이 뭐 9니까 뭐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여유롭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번호를 가지고 결정해주면 되니까 할머니가 좀 5번에 앉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의 숫자가 좀 남아있는데 요게 이제 10이 되는데요. 10이 되는 거니까 큰 숫자가 될 때는 4, 3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앉을 거지만 처럼면 되죠. 절반이 5가 되는 거니까 5보다 큰 숫자 말면 되겠습니다. 4, 2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앉을 곳을 좀 골라놓으면 되겠고요. 할머니가 4번이 된다면은 1, 2, 3,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게 옆에다 쓸 거 그러나요? 이렇게 되면 11이 되는 거니까 절반인 거니까 5.5는 안 나오니까 6부터 되는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5, 3, 5, 2,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1도 되는 건데 5, 1도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세 가지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일 때 해주면 1, 2, 3 빼고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4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12가 됐으니까 6보다 큰 7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5, 4, 5, 2 이런 경우 해서 또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일 때 그러면 1, 3, 4,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때는 또 13이니까 8은 돼야 되겠죠. 5, 4에다가 5, 3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것도 또 뭐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닌가요? 가서 보자. 이게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7 돼도 되는 거죠? 7 되는 거니까 아이고 43도 있겠네요. 43도 있겠네요. 아이고 8에다가 43까지 처리해서 세 가지 경우 아이고 한 가지 빠뜨릴 뻔했습니다. 큰일 나죠. 또 1 하게 되면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얼마가 14니까 7이니까 8은 좀 돼야 되겠죠. 8은 좀 절반 되니까 5, 4에다가 5, 3 이렇게 되는 내용에서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5가지, 10가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가지수가 됐고요. 번호가 이렇게 정해지면 요게 이제 4, 3 이렇게 정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야 되니까 2 팩토리얼 두 가지 나머지 또 두 개의 자리에 아들 딸이 앉아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곱하기 해서 최종 가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48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내용. 이거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거 맞죠? 아이고 문제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앉은 의자의 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할머니가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앉을 의자들이 결정되겠고 이때 이제 큰 경우가 어디인지 이렇게 조사. 일단은 뭐 숫자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앉는 가지수 두 가지 또 아들 딸이 앉는 가지수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가지수 조사를 또 일일이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좀 시간과의 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잘 처리해가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A가 적힌 카드 4장, B가 적힌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이 8장의 카드를 섞어서 한 줄로 늘어놓고 다음과 같은 조작을 좀 합니다. BA가 있으면 이걸 두 장을 좀 빼버립니다. 그럼 뺀 6장 중에서 또다시 BA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빼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BA를 카드를 없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런 재미난 놀이를 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문제에서 BA 부분이 있으면 좀 BA가 좀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BA 또 이렇게 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BA가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사라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 남아있는 A, B 두 장만 남게 된다. 8장 카드를 눌러놨을 때 이런 규칙인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A, B가 좀 남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 BA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좀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 뭐 틈 부분들에다가 BA를 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BA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즉시 그런 부분들이 규칙에 의해서 좀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의 칸들 중에서 BA가 들어갈 2개의 칸을 좀 고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BA가 이렇게 이렇게 좀 겹쳐서 4개가 이렇게 좀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또 5개의 틈에서 하나를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 BAA 이렇게 쳐주면 어떻게 되죠? BA 사라지고 나서 또 BA가 되니까 또 사라지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5개의 틈에서 1개의 틈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BA 형태. 이건 뭐 당연히 문제의 규칙이 있고 BA가 뭐 겹칠 수도 있고 BAA 이것도 이제 2번 형태에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즘에 이렇게 틈이 좀 5개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자, 이 부분 10개로 계산되고요. 이쪽은 5개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아주 재미난 규칙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뭐 아이고 잘 살펴보니까 샘플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보여져 있군요. 그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곳에다가 이렇게 지워지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BBAA 이런 부분들 있고 그죠? 그다음에 BA 이런 부분들도 있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좀 생각할 수 있게 BA 겹치는 부분은 이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보여지진 않은데 어쨌든 문제에서 이제 지워질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보여져 있으니까 남아있는 이 부분들 이 순서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틈에다가 좀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합성함수를 3번 하게 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1, 2, 3, 4 여기서 1, 2, 3, 4로 가는 대응인데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뭐 이렇게 4개가 되게 되면 뭐 합성함수를 뭐 여러 번 하더라도 무조건 뭐 3번 하더라도 항등함수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한 가지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했을 때 이제 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령 뭐 1, 2, 3 가지고 갈까요?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2가 3 되고 3이 다시 1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2가 3 되고 3은 1 되고 1은 또 2 되고 이렇게 처리해지면 쭉 이렇게 거쳐서 또 2는 2가 나오고 3은 1 되고 이런 식이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세 개가 좀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됐을 때 좀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해가는 방법이 있죠. 뭐 1이 지금 2가 되는데 1이 3 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또 줄어드는 경우로 좀 이렇게 처리해도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1 되겠고, 이거 1이 3 이렇게 올라갔죠. 1이 좀 3 이렇게 2 되는 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세 개 좀 짝을 이렇게 찾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4개의 원소가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그만 하나는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지금 같은 경우 4는 자기 자신으로 갖고 나머지 3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숫자가 과연 뭘까요? 4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 2가지 해서 또 8가지의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합쳐서 세 번마다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경우는 몇 가지? 9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항등함수가 되는 그 원소가 몇 개일 때 이런 조건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연산을 좀 하면 뭐 이런 규칙에서 풀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6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는데요. 뭐 새로운 함수가 좀 정의되는데 이 함수란 건 뭔가요? 자기 자신은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원소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의한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g는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고요. 어이쿠. g 한 번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나오는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가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 하게 되면 x집합이니까 1, 2, 3, 4, 5, 6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 형태를 이제 두 번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자기 자신은 나와야 되는데 1, 2, 1, 2, 1, 2 이렇게 되면 크로스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1은 1 나오고 2는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오는 거고요. 되죠? 자, 그렇게 되면 6개 원소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2개가 이제 짝대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개의 원소 중에서 조를 좀 3개 조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6개에서 2개, 4개에서 2개, 그 다음에 2개에서 2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전부 개수가 둘둘둘 같아지는 거니까 조 편성할 때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5에 2, 그 다음에 4, 3에 2,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 이렇게 3팩토리니까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2, 2, 4 소거하고 6, 6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3, 5, 15 해서 이런 대응은 좀 15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좀 새로운 기호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이 기호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알면 큰 무리가 없는데,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와, 낯서네요. 그죠? 이런 기호라는 것은 뭐 대응 부분들인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대응, 그렇게 되는 원소를 집합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과는 1대1 대응, 뭐 6개 원소 다 나와야 되겠고, 근데 뭐 자기 자신으로 근데 순수하게 가는 것은 없고, 근데 2번 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 나와야 되고, 2번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이런 거니까, 근데 2개씩 짝을 지어서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뜻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또 통해서 이제, 함수의 대응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기호 형태의 해석하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영어관 구조들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빨주, 노, 초, 파, 보. 아이고, 남색이 없네요. 6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선택해가지고 3개의 상관관, 복도, 매표소 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구분되도록 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뭐 6가지 색깔인데 4가지 색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사용할 색을 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을 딱 하고 칠을 해야 되는데 면에 색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여러 면에 접하는 곳. 그래서 제일 먼저 칠해야 되니까 당연히 복도를 먼저 칠해야 되겠죠. 복도가 제 모든 곳에 다 접하는 거니까 색깔은 좀 4개가 선택됐으니까요. 칠하는 가지수는 4가지 해서 복도를 칠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칠할 곳이 이제 4군데가 남아있고 4곳이 남았고 색깔은 좀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가지 색이 남았잖아요. 3가지 색이 좀 남아있으니까 같은 색을 좀 2번 써서 칠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군데 중에서 2군데 이렇게 좀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를 나누는 거죠. 조를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팩토리얼 나누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뭐 3가지 색을 이렇게 좀 대응하듯이 칠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 컨비네이션 6은 2 형태 되니까 6, 5에 3, 5, 15 처리가 되겠고 4 곱하기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계산 요거 좀 이렇게 약분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6 곱하기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어이쿠 가지수가 좀 막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이게 또 얼마입니까? 40에 60 이렇게 처리되겠고 3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66은 36, 36, 18, 2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동그라미 붙이면 되니까 216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논리적인 그 전개 과정이 어떻게 좀 잘 됐냐 질문 던지는 거죠. 4가지 색을 쓰겠다. 가장 많은 면 접하는 복도를 먼저 칠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복도하고 상형관들은 탁탁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4곳에 3가지 색을 좀 써야 되는 거니까 한 곳은 2가지 색을 좀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을 이제 칠할 곳은 이렇게 조편성 형태로 좀 나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식으로 좀 칠을 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좀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를 꼼꼼하게 좀 잘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들 꼼꼼하게 좀 잘 메모하고 연습해서 확실하게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5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자리 자연수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조건을 먼저 그런데 자연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들 차이가 항상 이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게 좀 바로 이웃한 숫자들도 아니고 뒤집박도 섞어야 되는 거니까 구성 자체에 전부 다 차이가 이보다 크는 그런 숫자들로 구성돼서 좀 나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구성을 좀 잘 찾아야 되겠죠. 0, 2, 4, 6, 8 전부 다 이제 최소 이제 2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숫자를 좀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2, 4, 6에 여기 9가 돼도 되겠죠.
9가 되게 되면 0, 2, 4, 9에 여기 숫자를 좀 7로 조금 바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2, 아이고 4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7, 9로 놓게 되면 여기가 차이가 좀 3 나는 그래서 저 5로 이렇게 좀 키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0, 3, 5, 7, 9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 5, 7, 9 이렇게 구성들을 좀 찾아서 사용 숫자들이 최소 차이가 다 이제 2는 좀 나는 그런 구성들을 찾았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런 부분들은 다 0이 관여되어 있으니까요. 5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 5가지에 대해서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고, 그 숫자 온 다음에 나머지 4개를 이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5자리 이런 부분들 그냥 5팩토리얼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5팩토리얼이고, 그러면 4 더하기 1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계산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20 이렇게 처리해서 600입니다. 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여기 뭐 샘플 예에 든 것 자체도 또 숫자들 구성 자체가 전부 다 2 이상씩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구성이죠. 0, 2, 4, 7, 9, 0, 2, 4, 7, 9 이런 구성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숫자들이 뭐 뒤죽박죽 섞이더라도 0하고 2 차이, 뭐 0하고 뭐 4 차이, 뭐 아니면 7하고 9 차이 어떤 숫자를 만나더라도 항상 차이가 2보다 커지게 된다 이런 뜻 됐습니까? 주어진 뜻에 해당하려면 구성 숫자들 구성 자체가 항상 2 이상의 좀 차이가 되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해서 수 구성을 찾고 그 다음에 나열하고 이게 좀 절차를 거쳐서 풀어가는 과정. 문제의 뜻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조건에 맞는 구성을 좀 생각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23번 서답형 문제가 되겠고 창의연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n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값은 1이 아닌 곳에 정의되어 있다 되고요. 아이고 절대값이 두 군데를 포함된 식인데요.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곱하기 3이 되겠네요. 더하기 1는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6m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6분의입니다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n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거군요.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주어진 부분들은 좀 불편하니까, 저는 요 mx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좀 이항을 먼저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항을 시키게 되면, 절대값 x-1 처리해주면 되겠고, x값이 1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통해서 좀 식을 좀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값이 있는, 유리 함수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y는 이렇게 절대값 x-1 절대값 x 빼기 1 이런 식하고 y는 이꼴 mx 하고 두 그래프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x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요. x-1, x-1에서 1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하게 되면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여기는 양이니까 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또 약분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x값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1 부호 바꾸면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천천히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때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1을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구멍 뽕 들어가지고 슉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또 표시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표시해가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도 점근선이 x는 1, y는 또 1이네요. 점근선이 이렇게 1 처리 되겠는데요. 어이구, 이게 좀 점근선하고 관련인데요.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x-1에 플러스 2 되니까 2, 4, 4분면 이런 형태. x에다 0을 주면 또 마이너스를 대가는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지금 뭐 0보다 작은 쪽만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럴싸하게 좀 그린 그런 내용.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되는 거 여기 좀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에 되겠죠. 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mx를 좀 이렇게 그려가는데 문제에서 이제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려가야 되느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쭉 그려가. 여기 구멍이 뽕 뚫렸으니까 지금 이거 안 만나는 거죠. 이게 좀 기울기 m 값이 마이너스 1 될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져가게 되면 만나게 되겠고, 그러면 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접할 때.
됐습니까? 이런 건 음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느슨해지는 거지만 사실은 m값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것 같고 여기 접할 때의 값보다는 작다 해서 답 모양을 좀 결정해 갈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프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지는 좀 결정하고 그 다음 이제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할 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x-1에 x 플러스 1 풀린 부분하고 mx하고 중근 갖는 형태의 m값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이항시켜서 m 플러스 1 x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되겠고요. 판별식 t를 구하게 되면요. m 그래도 좀 중간에 한 번씩을 쓰는 게 좋겠죠. m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m 이꼴 제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렇네요. 이때 이제 뭐 n값을 구하게 되면요.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근위 공식 형태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는가요? 9에다가 빼기니까 8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원래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게 되면 이게 좀 더 그려져서 접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가 됐거든요. 더 작은 값 형태 부분보다 이제 요건 약간 이제 큰 값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뭐 또 마이너스 1보다 큰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무리수까지 나오는 그런 기울기라서 좀 쉽지가 않네요. 되셨죠? 자, 2번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좀 흐름 볼까요? 주어진 식 부분들 이게 지금 절대값이 양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해가 없다. 아이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좀 상당히 그리기 불편해서 mx 부분들을 우리가 m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고 나누기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을 좀 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절대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그래프가 좀 의외로 이렇게 좀 쉽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점근선에 따라서 이렇게 유리함수 그려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부분들하고 이제 접할 때 부분들 접할 때는 뭐 이렇게 갖다 처리해서 판별식 뒤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접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절대값 돼 있는 그래프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범위를 좀 자연스럽게 나눠서 그때그때 나온 식들을 범위 형태에 표시해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를 해가면서 연습해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장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복습해서 정확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 관련 문항들 중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제법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자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